안녕하세요. 구돌사랑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에서 경량 목조주택의 항토 구들방 시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량 목조주택이나 샌드위치 판넬 주택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문가의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시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도를 놓기 전에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궁의 위치는요, 바람의 방향에 순응해가 놓아야 하며, 옛날 선조님들은 남동쪽 시공을 많이 하였으나 현대 건축에는 방향에 상관없이 연구가 많이 되어 어느 방향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궁 바닥과 구들장의 높이는 800mm 이상 되면요, 불림도 강하여 불이 잘 듭니다. 또한 경사도도 5 내지 10도 주면은 불이 더욱더 잘 들지요. 함실 위 공간 띄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이나 샌드위치 판넬 주택은요, 함실 위에 목구조나 판넬이 지나가면 화재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마돌로부터 최소 500mm 이상 띄워야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들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양에서 시공하고 있는 고래는 대동고래로서 대동고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동고래는요, 아궁이와 굴뚝이 같은 방향으로 고래에서 고래 개자리로 넘어간 연기를 내굴기를 통해 굴뚝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내굴기의 종류는 유공관을 묶고 시공하는 방법과 벽돌로 조작하여 내굴길로 연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동고래의 장점은요, 굴뚝을 아궁이 좌우 어느 쪽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동고래는 고래 개자리에서 넘어간 냉기, 석기, 연기를 내굴기를 만들어야 연기도 잘 빠지고 불도 잘 듭니다. 현재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들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실 분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양의 기운인 불과 음의 기운인 연기가 이동하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고래 개자리를 지나 굴뚝으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함실 아궁이를 지나 분음이 좁은 통로를 이동하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함실 분음이 구멍은 직선인 중앙 부분은 좁혀주고요, 좌우 측면은 넓혀주어야 불이 골고루 잘 퍼집니다. 이번에는 고임돌 고래뚝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고임돌 고래뚝은 구들장을 받쳐주는 받침턱입니다. 고임돌은 방의 크기에 따라 5평 이하는 허통고래, 5평 이상 큰 방에는 줄고래가 적합합니다. 고임돌의 재료는 주로 적백돌을 사용하며 조정 몰탈은 황토를 배합한 황토 몰탈이 좋습니다. 고임돌로 시멘트 블럭이나 벽돌은 불길이 닿으면요, 부식이 진행되므로 열이 지나가는 고래는 적백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래 개자리와 인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래 개자리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모이는 곳으로 아궁이에서 고래를 지나 고래 개자리 쪽으로 연기와 석기를 끌어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굴뚝에서 들어온 역풍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요. 고래 개자리의 깊이는 최소 800mm 이상이면 불이 아주 잘 듭니다. 그리고 연도는 방 크기에 따라서 200에서 300mm가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고래 개자리 분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 개자리 분음에는요, 굴뚝과 가까운 부분은 닫아주거나 좁혀주고 굴뚝과 먼 곳은 열어줘야 불열이 고르게 고래 속을 퍼져 굴뚝으로 연기가 배출됩니다. 고래 속 불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불림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참나무는 화력은 약하나 오래 타고 거림이 적으며 참나무가 타면서 복사일을 발생하여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는 화력이 좋으나 연기가 많이 나고 송진으로 인하여 목초액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아궁이 불문의 높낮이에 따라서 불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아궁이 불문이 방바닥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 힘이 좋아 불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실 아궁이 분음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가지고 불림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의 높이와 크기에 따라 불힘의 강약이 달라지지요. 이곳 현장 구들장은 방 가장자리와 인목을 높게 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아궁이의 뜨거운 화력은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요, 구들장이 조금이라도 높게 놓인 것으로 불길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방 양 측면과 민목을 높게 놓으면 고래 속 화력이 방 전체로 퍼져 방이 골고루 따스합니다. 구들방 축열 기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래 속 습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고래 개자리를 깊게 파서 습기를 가라앉히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은 민목까지 멀리 보내야 합니다. 마른 장작을 떼서 불림을 강하게 하여 민목까지 빨리 따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 아래목은 이중 겹 구들장을 놓아야 합니다. 겹 구들장은요, 장판도 타지 않고 축열 기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래목은 강짜가리나 주먹돌을 깔아 열 전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궁이와 굴뚝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굴뚝대에 댐버를 설치하면 굴뚝을 막을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새침 또는 거미줄 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침이는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틈을 돌이나 황토, 몰탈로 메워주는 작업을 새침이라 합니다. 새침에는 돌 새침과 황토, 몰탈 새침으로 나누는데요, 돌 새침은 옛날 전통 구들장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돌 세기 바퀴로 구들장과 구들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진흙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며, 황토 몰탈 새침은 주로 현무암 구들장에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를 황토 몰탈로 미장하듯이 메워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바닥 황토 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바닥 마감선을 먹줄로 표시한 다음에 마무리 미장 20mm를 남겨두고 모래, 황토, 수사, 생석계, 자연풀 등을 배합하여 수평되게 촉을 미장을 하고요, 7 내지 80% 마른 후에 마무리 미장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 미장 후 두세 시간 지난 후에 수분이 빠진 후에 다시 한번 흙칼질을 해주면요, 크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릴 때는 자연 건조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는 OSB의 전통 방식의 백채 시공을 하였습니다. 백채 시공은요, 각재와 대나무를 벽에 고정시켜 작업하는 방식으로 옛날 전통 방식에 가깝지요. 또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 전체를 고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계단 밑의 공간을 미니 수납장을 만들어 이불이나 베개를 넣을 수 있게 한 게 건축주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백채에 부착할 황토 몰탈을 만듭니다. 재료로는 모래, 황토, 볏짚 또는 수사를 섞어 믹스기로 배합을 합니다. 여기에요, 천연 자연풀을 섞어 사용하면 부착력이 아주 뛰어나지요. 이번에는 배합된 황토 몰탈로 백채의 신벽치기로 힘차게 대나무 구석구석 황토 몰탈을 손으로 내리칩니다.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신벽치기가 끝나면 다시 재벌 황토 미장을 합니다. 재벌 미장 시 벽체의 수평 수직을 잘 맞추어 미장을 하여야 벽면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벽체 마무리 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 미장 시에요, 꼭 알아주셔야 할 것이 바탕면이나 황토 몰탈에 친환경 접착제인 찹쌀풀 등을
황토와 혼합해 사용하면요, 황토의 접착력을 도와주고 강도를 높여줍니다. 이상으로 경남 함양에서 구들 시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세요.